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바마나 먹덕방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통계가 하나 나왔죠. 바로 유모차 판매량보다 계모차 판매량이 앞질러 버렸습니다. 계모차, 그러니까 반려견을 유모차에 태우고 가는 용도의 유모차 대용 반려견용 이동수단을 말합니다. 정말 기가 막히죠. 이젠 유모차라고 지나가는 거 유심히 보시면 애가 아둥바둥하지 않고 반려견이 멀뚱멀뚱 쳐다보는 광경을 너무나 자주 보게 되는데요. 이거 처음에는 되게 어색했거든. 몇 년 전만 해도 유모차에 개가 실려 있는 걸 보면 상당히 어색하게 보일 정도. 아예 개가 사람보다 낫겠다는 생각도 들고 오만 생각들이 내리를 스쳐 지나갔었는데, 이제는 이런 광경이 워낙 흔하디 흔해서 당연한 걸로 생각이 되죠. 이건 그만큼 반려견에 대한 분위기가 많이 바뀐 거라 말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론 충격적인 통계에 기반한 사실들이 액면 그대로 보이는 건데, 초저출산이 지속이 되면서 반려동물용 유모차 판매량이 사상 처음으로 유아용 유모차를 넘어서고 있다는 결과값이 보여주는 아주 극명한 사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젠 계모차가 유모차를 앞지르는 시대가 됐어. 한국은 반려동물 유모차가 51% 상승을 했고, 반대로 유아용 유모차는 43%로 감소하고 있는 나라. 그러니까 국가 경쟁력 자체가 극도로 쪼그라들고 있는 내셔널 지오그래픽, 자연 지형도를 가지게 된 건데, 이런 날이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리 한국이 초저출산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 해도 반려동물 용품이 유아용품을 앞지르리라고는 꿈에도 상상할 수 없었는데, 정말 지금 출산율 꼬꾸라지는 거 보면 등에서 식은땀이 다 날 정도입니다. 단적인 예로 보면 전국 합계 출산율 탑10을 들여다보니까 서울이 은메달감이죠. 서울이 인구 대비 합계 출산율 0.44명, 관악구가 선두권이고요. 종로구, 광진구, 강북구 순으로 0.6명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심각한 수준 아닙니까? 그리고 부산과 대구가 1위와 3위를 달리고 있죠. 근데 정말 이렇게 급격하게 줄어가는 출산율과 지금 매매시장 부동산 하락 추세는 거의 똑같이 가고 있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죠. 예전에는 이렇게 줄어드는 출산율이 부동산하고는 함수관계라는 게 이 줄을 긋기에는 서로 매치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았는데, 이젠 이게 딱 들어맞고 있다는 거죠. 이유는 바로 출산율에 고드름이 달려서 아래로 궤적이 꺾이는 추세가 지금 부동산 시장의 하락세를 가속화시키고 있는 아주 견조한 톱니바퀴가 될 만큼 인구 급 강화의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년부터 한국 인구 분포율이 극적으로 바뀌기도 하는 2024년이 되기도 하고요. 부동산 집값이 다시는 부상하지 못할 가장 최대의 변수 중 하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 관악구, 광진구, 강북구가 0.6명을 넘지 못하는 추세와 동시에 지금 서울 집값 한 달치로 끊어보면 6억에서 12억까지 엄청난 가격 변동폭을 그리면서 추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서울 집값 자체가 거의 지하실문을 본격적으로 따면서 과연 몇 층까지 내려갈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을 자아내게 할 정도로 집값 추세가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출산율 하락과 전혀 무관하지 않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 이렇게 인구 구조라는 하드웨어, 단시간 안에 회복될 기미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서울 집값은 반등이라는 분기점을 만들어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거고요.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건 이렇게 집값이 내려간 폭만큼이나 그동안 올랐던 집값의 폭이 높았기 때문에 도저히 결혼을 감당하기도 그렇고, 출산은 더욱더 감당이 불감당이 되는 금단의 영역이 되는 추세라서 집값 추이는 새로운 변수의 출현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의 경제 논리로만 집값이 꺾이는 게 아니라 사회 구조라는, 특히 인구 구조의 뼈대가 바뀌는, 이거 완전 유전인자의 변형 아닙니까?
사람이 사람을 낳지 않고 오히려 그걸 꺼려하는 본능적인 거부감이 든다는 건 인종 자체가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얘기죠. 인간으로서의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DNA가 주변 환경 때문에 급격하게 바뀌는 건데, 사람이 종족 보존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낼 수 있는 건 그만큼 주변 환경이 안정적일 때 생길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생존 자체를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웬 종족 보존? 아니, 자기 스스로도 지키기 어려운 시대인데 어떻게 피부치까지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까? 집값만 봐도 서늘한 느낌이 드는데, 무슨 닭장 같은 아파트가 30억, 40억이 넘어가는 콘크리트 본자들의 존재감이 여전히 뿜뿜인데 택도 없는 거죠. 그리고 부산과 대구 역시 출산율이 0.6명을 넘지 못하는 곳인데, 여기도 지금 지방에선 가장 낙폭이 큰 집값 추이를 보이고 있죠. 최근 한 달간 거래로 타임라인을 늘려보면 부산은 거의 6, 7억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해운대구와 연제구, 신축 아파트들 그동안 집값 올라가는 거 보면 혀를 내두를 정도로 미친 듯이 말을 달리면서 채찍질을 제대로 한 곳이었는데, 이거 최고가가 16억까지 치고 올라가는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다가 이번 하락장에서 여지없이 나락으로 가고 있는데요. 출산율 하락세와 전혀 무관하지 않는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죠. 이게 단순히 경제 지표가 악화돼서 나오는 결과값이기도 하지만 생물학적인 집에 대한 DNA가 완전히 바뀌어가고 있는 단면이기도 합니다. 굳이 이렇게 어마무시한 집값 지불하면서 일생토록 자기 인생 갈아 넣을 필요가 없다는 거지. 믹서기에 여분의 인생을 쑤셔 넣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칫 대출 버튼 잘못 누르게 되면 그냥 순식간에 나머지 인생이 녹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본능적으로 피할 수밖에 없어서 결혼 기피, 출산 회피 당연히 나오는 결과일 수밖에 없는 거죠. 대구도 보세요. 한 달간 실거래가를 봐도 얼마나 가격 하락세가 가파른지 똑똑히 눈에 들어오고 있죠. 그냥 쏟아지는 불화살, 어둠을 가르는 하락의 궤적은 너무 선명해서 떨어지는 불똥이 다 보일 정도야. 수성구 중심으로 거의 5, 6억대로 뚝뚝 집값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단지 단기적인 사이클 안에서 돌아가는 주기적인 궤적이 아니라는 거는 이제 본격적인 한국 인구 구조의 대대적인 재편이 시작이 된 건데, 수요 자체가 완전히 다른 형태의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굳이 집을 오매불망 내 자산 가치의 포트폴리오 중에 가장 센터에 놓을 필요가 없는, 그냥 그렇게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정도의 환승 지점이라고나 할까? 그러니 통계청 인구지표가 확실하게 사람에 대한 넘버링을 완전히 누르고 눌러서 거의 깐부가 아니라 짜부가 될 만큼 압착을 하고 있는 현상. 내년에는 0.6명으로까지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 이 변수가 이번 2차 하락장에서 집값이 다시는 반등점으로 돌아갈 만한 회귀 능력을 상실할 만큼의 집값 에너지 소실로밖에 보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단지 금리가 만유 인력의 법칙처럼 모든 집값의 가치를 결정하는 상수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이제 변수가 더 무서워. 그렇게 당연시됐던 지표들이 급락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집값이라는 옆구리를 치고 들어오는 힘이 상당히 묵직하다는 걸 깨닫게 되는데, 특히 출산율 부분도 그렇고요. 이런 어찌 보면 작게 보일 수 있는 변수들이 향후 집값이 다시는 반등할 수 없는 수조 바닥에 깔린 까재미같이 바짝 쫄아있는 장기간의 하락세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바랬던 집값 정상화라는 톱니바퀴와 상당 부분 맞물려 돌아갈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얘기죠. 지금 1차 하락장 때 보여줬던 경기권 아파트들 중에 대부분 저격을 당했던 곳들이 다시 2차 하락장에서도 그대로 그렇게 떨어진 궤적을 재현한다는 건 그만큼 누적된 충격의 횟수가 여러 차례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냥 드러놓을 수밖에 없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오뚜기는 넘어지면 잠시 다시 일어서기라도 하지. 이제 한국 집값은 한번 드러놓기 시작하면 그냥 바닥에 깔린 양탄자, 먼지만 털어줄 정도로 그걸 개서 빨랫줄에 넣는 사람 없잖아. 그냥 그렇게 바닥에 깔리는 건 깔린 채로 놔둬야지. 경기도 쪽 양상이 이렇단 얘기죠. 이제 바닥에 드러놓기 시작하는 아파트 시세가 그냥 1차 때 보여줬던 충격을 그대로
떠안고 있기 때문에 놀랍지도 않아. 푸른마을 인덕원 대우 12억 8천에서 6억 8천 선으로 주저앉고 있습니다. 이거 거의 반토막이 난 시세거든요. 이전의 거래도 그리 전고점까지도 치고 올라오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까닭에 반토막 거래는 점점 반경을 확대하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인덕원 숲속마을 4단지 여기도 9월 거래 이후에 3달 만에 거래가 됐는데 최고가 12억 6천보다 30% 정도 떨어진 거래가 성사가 되기도 했고요. 의왕시 내손동 인덕원 센트럴자이 역시도 최고가 대비 30% 정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거의 50% 선은 무리 없이 무너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경기권, 특히 인덕원 쪽은 GTX-C가 개통이 되는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차 하락장 때 엄청난 문매를 맞기도 한 곳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누적된 집값 하락 펀치를 세게 맞았으니 아직도 깃볼이 얼얼할 텐데 2차 하락장까지 덮치고 이번 하락세는 역대 인구구조, 경제구조, 금리구조, 금융구조, 견조한 사각구도의 쓰나미가 도도히 몰려오는 와중에 있기 때문에 전혀 단기적일 거라는 기대는 일찌감치 접어두는 게 좋은 건데 집값이 버블 붕괴까지도 갈 수 있는 위험성이 아주 높습니다. 미국이 금리 인하의 빗장을 풀어버리면 모든 게 해빙이 될 거라 생각하는데 우리는 미국 기준금리 올릴 때 도리어 내리는 정책으로 반대 방향 직진을 했던 상황이어서 도리어 세계가 얼어붙고 있을 때 그 얼음을 억지로 토치에 불을 붙여서 녹이고 있었죠. 근데 이제 연료가 다 됐어. 아무리 미국이 긴축 완화 조짐을 내년에 보인다 해도 한국은 미국과 거꾸로 가야 할 위기들을 서너 개씩 떠안고 있는 상황이라 부동산 집값은 역대 최악의 변동성을 보여주게 될 겁니다. 이런 부동산 시장의 지각 변동을 알리는 신호 중에 환매 조건부 분양이 서울에서도 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SK건설 에코플랜트가 강동구 길동에서 분양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 입주 시점에서 시세가 분양가보다 낮으면 후분양자가 사업 주체에게 되팔 수 있는 안전장치를 해놓은 건데 어찌 보면 뭐 이건 손실을 보전해주겠다는 대응으로도 볼 수가 있죠. 근데 자체적인 판단으론 2026년경에 주택 시세가 회복이 될 거라는 계산이 깔려서 이런 환매 조건부 분양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글쎄요, 주택 경기가 단기적인 하향은 아닌 것 같은데 얼마나 주거용 오피스텔 쪽이 거의 뭐 막장으로 가고 있는가를 잘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만큼 시장 상황이 어려운 거고 분양을 해도 여기에 들어갈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수요라는 두톤층을 만들어낼 건지 지금 주거용 오피스텔은 대부분 마이너스 P가 발생을 하고 있는 영역인데 이렇게 환매 조건부 분양은 미분양의 무덤이었던 대구에서 최초로 생겨난 분양 방식이었는데 뭐 워낙 당시 대구는 아파트 물량 찍어내듯 쏟아져 나와서 엄청난 미분양의 충격에 휩싸여 있었던 터라 이렇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시행사에서 환매 조건부로 시세가 분양가보다 낮으면 다시 사준다는 조건을 걸었겠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서울에서도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향후 주택시장 자체가 상당히 커다란 변화 속으로 들어갈 거라는 걸 감안하고 있는 거고 SK건설이 이 정도까지 조건을 내건다는 것도 자체 건설회사의 분양 자신감이 상당 부분 뒤로 후퇴한 면이 많다는 걸 알 수가 있는 대목이죠. 이젠 분양 완판이 목적이 아니라 분양이 어느 정도 수익까지만 올라와 주면 된다는 다 채우고 갈 필요 없이 악성 미분양이란 꼬리표만 떼면 된다는 생존 본능에 가까운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 건데요. 그만큼 이젠 서울 신축도 주거 시스템이 다른 곳들은 거의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상황에선 새로운 묘수를 내고 있는 건 분명한데 이것도 자칫 자충수가 될 수 있어서 시세가 영영 돌아오지 못하면 대규모 환매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는 리스크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건설사가 그것도 환매 조건부 분양이라는 최후 수단까지 열어 젖힐 수밖에 없는 건 지금 금융권과 연계된 부동산 PF 문제가 대형 건설사 쪽으로도 옮겨붙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체로 대부분의 대형 건설사들도 자기 자본 대비 PF 규모를 관리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는데 문제는 분양시장 자체가 워낙 얼어붙어 있어서 분양 쪽 자가 발전기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상당 부분 작은 부분에서 문제가 터질 수 있고요. 28조 규모로 PF 보증 규모가 점점 늘어간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출산율에서 비롯된 문제에서부터 건설사, PF에 이르기까지 국내 부동산 문제는 내년 2024년도의 집값 자체의 구조를 완전히 다른 형태로 바꿔놓을 수 있는 파괴력이 있는 한 방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그리 쉽게 집값은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못할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 이젠 유모차가 개모차에게 추월을 당할 정도로 우리나라 출산율은 거의 바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후 누가 집에 살아줄 거며 누가 집을 사줄 거며 수요 자체가 구조적으로 말라가는 상황에선 집값이 다시 상승하리라는 기대는 그냥 희망 고문에 지나지 않게 될 거죠. 가뜩이나 경기 지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환매 조건부 분양까지 등장하면서 건설사들의 미분양에 대한 공포는 PF 문제와 직결이 되는 거고요. 이런 하방 압력들은 거의 포위 상태로 집값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이걸 잘 들여다보시는 게 정말 중요한 시기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번 주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